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 남측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강경한 자세로 보복을 운운하고 있죠. 북한이 무인기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에 떠오른 무인기는 어떤 무기체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요즘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시비를 잘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생활 32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북한 쪽으로 이렇게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유엔사하고 같이 이 작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의에서 한 적도 없는데, 하도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고 무인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우리 정부에서 보낸 적이 없다고 이제 부정을 했으니까 뭐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서 관측했다 하면서 러시아에서 성명을 냈잖아요. 남한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같은 편이 돼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작극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출연했다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그 무인기를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우리 10월 1일 날 국군을 행사할 때 거의 유사한 모양이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실제 우리가 보낸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야 자기들은 뭐 수차례 보내고 오물풍선까지 보냈는데 왜 우리가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이 전쟁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응? 이념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결부가 되면은, 근데 전쟁을 하면은 가진 사람이 더 손해나잖아요. 북한은 솔직히 손해날 게 없어요. 북한은 아무튼 북한이 무인기를 더 이상 보내면은 자기들도 조치를 하겠다,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인기 하나 보내면 자기들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공격하고 무인기를 떨어뜨린다고 뭐 총 쏘고 포 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뭐 러시아에 군도 파견한다 이런 어수선한 과정이고,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이런 아주 술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다. 2014년도에 청와대 군사시설을 다 촬영하고 남한군대 침투한 무인기가 있었고, 파주 백령도에서 떨어져 발견이 됐어요.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도. 만약에 거기다 무인기에다 폭탄을 자폭 드론으로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에 지시해가지고 2, 3km 내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성주에 사드 배치 할 때 거기를 찍고 올라가다가 고고성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그걸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드 기지 다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남한을 또 시끄럽게 했던 것이 5개를 보내서 5개. 그래가지고 용산 일대까지 와서 다 사진 찍고 갔다. 그래가지고 뭐 남한 방공망이 구멍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우리는 대응 방안으로 뭐 대통령이 우리도 보내라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야당에서 지적하니까 쏙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앙심을 품었을 거였죠. 왜 참 우리도 보내겠다 했는데 보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드론봇 사령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드론봇 사령부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리도 드론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제작하는 능력을. 북한은 보면은 참 어리석고 답답한 동네잖아요. 사실 그 최고 존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최고 존엄은 신같이 여기니까, 이번 무인기가 그 평양 상공에서 그 김정은 집무실 상공 주위에서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노했겠죠. 요즘 말로 경노했겠죠. 그러니까 뭐 뒤집어진 것 같은데 북한은 10만 그 호위 세력이 호위하고 있어요. 사실은 겹겹으로 자기 최고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뭐 서페이스 에어 미슬 뭐 300 SA-300 러시아제 가져다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뭐 2중 3중으로 평양을 호위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황하겠지. 김정은은 그런 방공망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정말 촘촘히 그야말로 모든 항공기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무인기 하나로 뚫렸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원래 이제 무기 체계가 발달되면 소유군이 언제 얼마만큼의 소유를 요청하느냐 이걸로부터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인기가 그렇게 이 쓸모가 이 한반도에서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이제 딱 버티고 있고 그런데 2014년 이때부터 한 4번 정도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하면서부터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계속 무인기가 막 빅히트를 치니까 우리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뭐냐 이미 캐치를 해가지고 무인기를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 열병식 때 샛별 9호 이거를 개발한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MQ-9이라는 무인기가 있어요. 중고도 무인기인데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이걸 개발했다. 샛별 9이 미국의 MQ-9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작년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짝 긴장해요. 비행기를 다시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좀 키우자.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도 북한의 자극,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의 무인기의 활약,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의 무인기 전투 이런 걸 보고 우리도 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후발주자죠. 그러나 무인기를 잡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성능 레이더, 그 다음에 거기에 AI 기능 이런 걸 다 이제 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앞서잖아요. 그런 시설을 시스템화해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이제 이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돈이거든, 돈. 드론 개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북한보다 추진 거에 대해서 조금 겸연쩍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드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저가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원래 무기 체계가 개발되려면은 대기업에서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뭐 K9 자주포, K2 전투 이런 것들 다 굴지의 대기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많이 앞서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자극을 받았어요. 왜 터키보다 발전이 안 되냐, 이란보다 왜 발전이 안 되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육군에서 드론봇 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퍼는 MQ-9 미국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드론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한국형 리퍼 그랬는데 이 무인기는 최대 뭐 10km에서 12km까지. 그냥 굉장히 12km면 엄청나잖아요. 거기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 서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용 반경도 500km니까 북한 전역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국산 공대지 미사일 공대 천검 우리가 개발한 거, 그걸 실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 지역 전 지역대에서 정보 수집하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되면은 뭐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수출해 드린다는 또 얘기가 나오겠죠. 무인기 기술은 세계 시장을 이끄는 데는 역시 미국이죠.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호크가 있어요. 글로벌 호크. 그건 뭐 20km 상공에서 야구공까지 뭐 식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찰하고 식별만 해요. 이거는. 거기는 공격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호크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드론이 공격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특히 이제 XQ-58A라는 발키리 같은 전투 드론을 개발한 이거는 AI 기반에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지가 판단하고 지가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가 판단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뭐 전투기하고 협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탄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도 줄고, 그래서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이 일환인데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일단 뭐 남이 하는 거는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유인 Y-20, 그다음에 군용 드론과 우징 8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을 따라가겠다. 중국은 항상 목표가 그래요. 미국을 능가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AI 기술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주변국 갈등에 대비하겠다. 이스라엘 드론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개발한, 이스라엘 하면 모든 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무인기는 뭐 헤론하고 뭐 헤르메스 900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개국에 무인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요, 이스라엘 거에. 그래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무인기 수출 41% 차지하고 있다니까 대단한 거죠. 전 세계 전쟁 트렌드가 무인 함정이 계속 투입되니까 이런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우리도 그런 무인 기술을 엄청 발전시키면 수출로 견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